펜트하우스도 뭐 아직 청약 뭐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10억짜리도 나와 있더라. 서울 촌놈들 듣고 있나? 일단 누군가는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분양이 되는 게 핫하긴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정비TV의 봉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로봇입니다. 네, 오늘은요 부산에 핫한 분양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채널에서도 부산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촬영도 하는 것도 봤고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센텀 루엘 아파트, 남천 서민 아파트, 서면 서민 아파트, 해운대의 베뉴브 아파트, 이 4개 아파트가 다들 뭐 의리리한 하이엔드고 위치가 너무 좋은데 분양을 했는데 뭐 한 두세 달 동안에 4개나 분양을 했어요. 핫하게. 그래서 너무 관심이 많길래 쇼정비 채널에서 어떤 아파트가 괜찮은지, 상품성도 좋은지, 입주도 좋은지 전국에서 보시니까 부산은 또 노인과 바다를 하는데 평당 5천만원, 6천만원 아파트도 잘 팔리고 완판도 났다. 이거 한번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루보행님 모셔놓고 이 4개 아파트, 부산 청약시장, 부산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오랜만에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오늘 8월 28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봐 주실래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수도권은 규제 이후로 엄청 잠잠해졌다가 지금 점점 다시 상급지 재건축들도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점점 송파나 일부 또 상급지에서도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10억대 미만에서도 거래가 점점 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아직은 뭐 조용한데 이제 점점 이제 신호가 나타나는 정도. 근데 반면 광역시급들은 그 규제와 크게 상관없이 거래량이 비수기 이제 휴가철에서 살짝 줄었으나 계속 상승인 분위기나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가고 있고, 부산도 해수 동남은 확실히 상승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만 또 간단히 이야기하면 알다시피 남서가 18,000개 통장이 들어오면서 그 평당 5천이 넘는 분양가에도 완전 핫하죠. 평당 300 몇십 대 1. 그리고 서울 촌놈들 보고 있나? 부산 이렇다. 16억이 넘는 분양 84 타입 분양가가 거의 이제 뭐 완판될 가능성이 무조건 높고요. 300 그다음에 르엘도 지금 그 비싸니만 이렇게 했는데도 140 타입과 84가 바로 완판이 되고 지금 이미 프리미엄 형성되고 있고 전국구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투자자들 문의가 아직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이상은 이제 안 해주겠다. 6억이 수도권은 6억이 6억 지금 최대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시는 6억 이상도 해줍니까? 상관없습니다. 아, 해주네. 광역시는 대출 규제에서 지금 적용받은 거는 이제 디딤돌 대출 등 이제 약간 정부 대출들이 한도가 조금 줄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정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상단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가만히 있고 6억 대출 제한을 안 받는 뭐 10억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좀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급지 아파트들도 확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좀 조정 받았다가 다시 이제 거래가 하나씩 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부산 넘을 건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건 맞고, 그래서 전세, 월세가 대부분의 지역이 전세가 월세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취득세 중과 부작용과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시공비가 올라가고 이랬던 거 하락기가 길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딜레이되면서 공급 부족이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광역시급들의 전월세도 지금 선호 지역들은 거의 없어지고 계속 지금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찾는다고 난립니다. 맞죠. 아무튼 전국적으로 전월세가 풍기 현상이고 많이 수치가 좀 줄어들면서 사실 전월세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가 센텀 레일이나 남천 서밋, 서면 서밋, 베뉴 해운대 이거 4개는 신호 부동산 채널에 올렸습니다. 4개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형님 청약 결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베뉴 해운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4개 청약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가장 청약 결과가 잘 나왔던 건 남천 서밋, 그 다음이 센텀 레일, 그 다음에 서면 서밋. 서면 서밋은 안 좋았죠. 네. 처참합니다. 타임 말고는 좀 다 미분양. 미분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베뉴브는 예상컨대 지금 루엘과 남서의 분위기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베뉴브는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타입도 5구 타입, 84 타입 대형 편수가 몇 개였기 때문에 네. 금액이 또 나름대로 조금 저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당 4,300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완판 비슷하게 날 것 같다. 네,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는 부산에서 접근할 수요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이게 진짜 너무 핫한 정도가 너무 심해요. 사실 부산 부동산 톡방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도 난리가 나니까 요새 부동산 톡방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진짜. 특히 부산이 한동안 지금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도 올렸지만
수도권을 딱 제외하고 나면은 광역시급들 중에서 투자할 곳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가장 지금 회복도 좀 덜 됐고 옛날에 상승폭도 높았고 그리고 받아줄 부자 수요도 많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이 딱 부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부산에서 가장 상급지 지역의 신축 하이엔드 아파트를 계약금 5%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이 2025년인데 대부분 이 아파트들이 2030년 네. 그 근처 5년 정도 뒤에 입주입니다. 근데 금액상 지금 나온 아파트들이 서면세 말고는 대부분 이 금액을 인정하는 분위기고 P까지 붙어있는 분위기니까요. 네. 초대형 평형은 평당가도 워낙 비싸고 솔직히 초대형 평형은 수요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직 큰 피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지만 84에서 한 40평대까지는 지금 관심도가 아주 매우 높은 상황. 너무 높다. 네. 그리고 펜트하우스도 뭐 아직 청약 어떻게 계약을 하시는 정도지만 110억짜리도 나와 있더라. 서울 촌놈들 듣고 있나? 일단 누군가는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분양이 되는 게 핫하긴 합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은 지금 계속 핫하고 그러면 이제 입지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입지적으로 형님 지금 이 4개 중에는 어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 알다시피 강한 대교 뷰를 가진 리치벨트, 부산의 특성상 오션 뷰를 가진 리치벨트에서 남천 서밋이 지금 4개 중에서는 입지적으로는 가장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지가 좋다고 생각되는 게 변유부, 해운대, 변유부 우동이고요. 네, 우동이고요. 그 다음이 센텀블, 그 다음에 서면 서밋이 역시 가장 입지적으로는 딸린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 촌놈들은 그럴 수 있어. 서면 누구 제일 유명한 데가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서면은 상업적으로 유명한 거지 주거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학군이 부족한 면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뭐 홍대 한 중간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게 서면 서밋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로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이제 상품성으로만 볼게요. 금액을 빼고 아파트 상품성으로 했을 때 이 4개 중에는 뭐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이게 아파트마다 각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호 순서로는 이게 개인적인 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장단점을 한번 상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품의 만듦의 디테일로만 따지면 생각보다 서면 서밋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구조나 자재 이런 거. 네, 내부 구조, 자재, 그 다음에 이런 뭐 스카이 라운지 이런 디테일들 이렇게 신경 쓴 부분은 서면 서밋이 정말 좋은데 외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블랑 서밋 이런 것보다도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동호 라인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죽은 간격이 많다. 그리고 입지가 딸린다는 게 좀 약점. 그리고 커뮤니티가 지금 남천 서밋이나 르엘의 규모보다는 적다. 그런 게 좀 약점이고요. 대신에 서면에 있는 내륙 지역의 하이엔드인데 스카이 라운지도 엄청나게 신경, 미디어 아트, 파사텔을 이렇게 잘 넣어서 그런 거 신경을 또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주차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 뭐 이런 등등 구조 등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보이는 게 서면 서밋이었어요. 서면 서밋은 세대수도 얼마 안 됐는데 공사 기간이 6년이다. 네. 6년. 얼마나 신경 쓸라 하셨다. 지하도 깊게 파고 하다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상품성을 보면 어찌 보면 다들 남천 서밋 상품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르엘의 상품성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르엘은 입지적으로는 좀 딸리지만 2000세대가 일단 대단지고요. 그래, 대단지.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점은 얘도 역시 동간 간격이 그러다 보니까 좁습니다. 동간 간격이 좁아서 죽을 라인이 있다는 건 약점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너무 층은 높은데 이제 공간 간격이 짧다 보니까 조망이나 이렇게 좀 가려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 또 단점은 정확하게 뭐냐면 주복이다 보니까 구조가 125 타입 이런 것들은 구조가 좀 너무 좁습니다. 좀 좁게 나왔다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옆에 날개 붙은 것도 좀 네. 좋더라고요. 하지만 좀 여기서 좋다고 보는 부분은 커뮤니티가 확실히 3,000평 규모의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 거의 최상위급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커뮤니티가 다 3층에 배치되어 있어요. 3층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딱 트여있는 다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다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뭐 수영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는 그런 골프나 이런 좋은 것들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강항이 좋아서 조경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주상 폭함임에도 중간에 이제 조경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기부 체납 공원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약간
부족한 조경이 좀 충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영강을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육교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육교. 그래서 바로 수영강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점. 그 다음에 외관도 조금 4세대 고급 아파트처럼 확실히 꾸며져 있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구조나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상품성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남천 서밋이 거의 르엘보다 좋다고 볼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남천 서밋은요, 구조나 약간 자재 같은 부분, 친구 같은 부분은 남서가 훨씬 좋습니다. 남서 층고도 높고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방이 다 3개네. 거의 이제 방이 대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3개고 쓸데없이 주방을 보조 주방을 다 넣어서 그래요. 주방이 가장 넓은 아파트인 것처럼 주방이 2개 들어있죠. 크게 2개.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좋은 점은 동강 간격을 좀 잘 빼내가지고 조망을 결국엔 남천 서밋은 조망이 가장 중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조망이 나오는 라인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건 정말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단점이 좀 많다고 보는 게 뭐냐면 1층에 스트리트 상가형을 1층에 그 바깥으로 만든 게 아니고 중앙 통로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조경 공간이 없습니다. 의외로 넓게 부지를 넓게 뽑아놨는데 중간을 일자로 스트리트형 상가가 다 들어가 놓으니까 놀이터나 이런 게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오히려 부족하더라. 그리고 1층은 거의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고급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 스트리형 상가만, 제가 봤을 때는 상가뿐만 아니고 다 막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1층은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출입 가능하게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할지 모르겠는데 일대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약점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3,000명 가까이 돼서 실제로 세대당 커뮤니티로 치면 가장 쾌적하게 커뮤니티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지하에 썬큰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르엘처럼 다 이제 3층에 다 이제 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에 비하면 조금 답답한 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장점은 스카이 라운지, 뷰가 나오는 스카이 라운지를 갖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장단점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남서나 르엘의 상품성을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 약간 르엘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점, 이런 보안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필요 없이 입지가 남천동이 압도하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남천 서밋이 일단 지금 최고죠. 청약 결과로서 봐도 남천 서밋이 확실히 높습니다. 메뉴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 못하는데 일단 내부는 하이엔드급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안 누르신 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댓글 안 누르신 분도 있죠. 뭐하노? 지금 눌러야지. 구독, 좋아요. 각각은 설명을 들었고 이제 금액,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인데 금액이랑 입지랑 모든 걸 합쳐가지고 형님이 생각하는 투자 상품성, 투자나 실거주나 해서 마지막 종합적으로 한번 순서 한번 매겨보고 마무리하면 되죠. 네. 결국에는 가장 비싼 게 남천 서밋이지만 입지적으로나 그런 뷰의 가치, 그 다음에 그런 사치제로서의 상징성을 따지고 이랬을 때는 투자 가치도 결국엔 남천 서밋이 무조건 가장 높다. 수요도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구 투자에 관심처이기 때문에 투자로 볼 거면 일단 남천 서밋을 보는 게 첫 번째고, 하지만 기회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형 평형은 투자로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르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후에 나오는 베뉴브라든지 서면 서밋은 평당가로는 싸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에 비하면 정말 비싸게 나오거든요. 입지가 입지 대비 따지면, 그래 따졌을 때는 지금 베뉴브가 평당 4,300을 이야기하고 이랬을 때는 르엘의 분양가가 오히려 지금은 갈수록 하이엔드급에 비하면 분양가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4는 이미 P가 붙어서 힘들겠지만 완판이 되고, 백사 타입 일부는 충분히 르엘이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는 그 다음에 입지의 강점을 가진 베뉴브. 아직 분양가는 안 나왔지만 베뉴브는 다 입지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실거주나 그걸로 인해서 로얄급들은 충분히 또 프리미엄 형성될 것 같고, 실거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구 가든이나 어디든 해운대 대장급들의 분양이 이어지면 그 시세를 충분히 이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면 서밋이 가장 투자 가치로는 좀 기간은 가장 길고 투자금도 가장 작아서 관심들은 많겠으나 그만큼 수요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84A 로얄급은 자기가 당첨이 됐거나 이렇게 하면 단기 투자로 이제 고려해 보시고, 굳이 투자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 입지에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84 타입 위주로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모든 아파트들의 입주가 거의 한 5년에서 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줌으로써 사실 이 지금 분양가도 비싸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되면 분명히 안 비싸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또 부동산 부산 시장이 지금은 또 호황이라서 피가 많이 붙어 있고 하지만 나중에 정부의 정책상 뭐 실거주요건을 붙이면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하면 진짜로 이거 뭐 대출이 안 된다면 30억, 20억씩 없는 현금 없는 사람들은 팔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럼 그럴 때도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의 대출 규제가 분양권이 생각보다 엄청난 큰 타격입니다. 실거주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오고 맞아요. 한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금 난리 난 현장 엄청 많더라고요. 입주장이 진짜 지옥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해수동남 이렇게 부산 상급지도 결국에 5, 6년 안에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핫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실거주 외에는 이거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타 투자가 들어가는 분들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분야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진짜 대형 평형 청약하시는 분 투자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실거주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꼭 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핫할 때 만약에 뭐 피가 너무 높다면 나중에 규제가 실제로 발현됐을 때 그런 나오는 금매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5년 동안 계속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맞죠. 우선 광역시 지방 부동산이 5년 이상 장기 상승하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청약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당첨 안 됐다고 막 하지 말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기회가 오면 남들이 안 살 때 분위기 우울할 때 분명히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네, 꼭 그때 좀 추천드립니다. 죽을 수 있는 것들은 그때 돼서 죽을 수 있는 걸로 저도 한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 좀 모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너무 핫해서 청약이 안 걸리니까 최대한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 팔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남천스 서밋 어디 84 어디 저 뒤에 구석탱이라도 한번 사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자, 아무튼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지만 부산이 이렇게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근데 다행히 이렇게 지금 이제 하이엔드 시장으로 완전 바뀐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구축 이렇게 반영해서 구축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입지 안 좋은 곳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이엔드들이 이렇게 좀 이끌어가 주니까 뭐 신축급이나 좋은 해수동남 그 뒤쪽에 뭐 금정고나 뭐 일광이나 명지 이런 쪽들도 좀 따라갈 수 있는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조만간 이런 훈풍들이 점점 옆으로 퍼져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네. 저 온갖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상급지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맨날 그 소외받은 너그 차례다. 북구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신호 부동산 채널에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정부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송로버님이 전국 시황을 다 얘기해주시고 공짜 톡방입니다.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공짜로 그냥 공부하게끔 톡방 내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송로버 블로그에 가면 전국 핫한 현장들 블로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부동산 공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로 정비TV의 봉대표였고요. 정부스의 송로봇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투자를 하라는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고 공부하시라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영상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